부터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도형 자체가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선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점을 뽑으나 다시 이렇게 점을 뽑으나 뭐 어차피 같은 직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시험 공부할 때는요 이제 몇 가지가 유형들이 있어요. 순열만의 유형, 뭐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조합에서 나오는 유형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이해도 하시고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단순하게 조합만 쓰면 안 되고 약간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세버리면 뭐 중복이 된다던가 혹은 필요 없는 게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을 다 빼줘야 돼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돌아가는 풀이도 있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직접 세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거기까지 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한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1교시 질문을 받고 이제 적당히 아마 뭐 질문을 1시간 동안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분 받을게요. 최대.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쉬는 시간 전에 원 관련 내용 몇 개는 풀다가 쉬었다가 일단 오늘 솔직히 이제 제가 한 1.2배속, 한 1.3배속 진행할 거예요. 우리 이번 특강 때도 제가 이제 원했었고 학교에서도 이미 한번 했을 거고 뭐 아무튼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많이 까먹었겠어요. 그렇죠? 1.3배속으로 해서 원래는 원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양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치가 어디까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혹시 문제 풀어본 것 중에 아마 지금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베이스는? 네. 5번이요. 자, 154쪽에 5번은 내가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꼭 나와요. 길찾기 도로망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일단 A, B, C가 막 연결돼 있네요. 뭐 여기가 서울, 여기가 뭐 목포, 부산 이렇게 연결이 막 돼 있는 거야. 돼 있는데 자 이제 읽어볼게요. 조건들이 나와. A에서 출발해서 B랑 C를 각각 한 번씩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무조건 가야 돼 한 번씩은.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라? A로 오는 경우 맞나요? 이해했어요? 출발해서 거쳐가지고 다시 도착을 해야 돼. 다시 도착. 이렇게. 각각 한 번씩은 거쳐야 되고요. 이해돼? 그럼 혹시 이 문제의 전략이 뭐냐면 혹시 크게 몇 가지 그 루트가 있는 줄 아세요? 이해하시나요? 크게 몇 가지 루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찾기 문제는 아마 지난 시간에 솜이었나? 물어봤어 저한테. 그러니까 루트를 일단 정해줘야 돼. 대충 몇 가지가 있구나. 크게 몇 가지? 두 가지잖아. 말로 해볼래요? 뭐 첫 번째 루트 뭐 있어요? A, B, C, A, C. 네? A, B, C 끝인가요? 다시 A로 와야 되죠. 또는 A, C, B,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쌤 이건 안 돼요. 뭐 A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A 가는 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한 번씩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씩이면 이 말도 될 수 있는데 각각 한 번씩만 가는 거라 이게 좋아집니다. 1점 뭐 하면 이거 생기는 거 아니야? 도와줘. 자, 요거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처음부터 뭐 할까요? 이제 이럴 때가 곱하는 거예요. 곱할 때 느낌이 뭐라고? 뭔가 한 세트일 때. 이럴 때는 곱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 루트가 총 24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해봐. 그리고 이거 중에는 더 하시는 거예요. 보통 크게는 얘네끼리 별개야. 아시겠죠? 첫날에 저희가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는 좀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할 때는 뭔가 별개이거나 이럴 때, 곱할 때는 뭔가 쭉 연결돼 있거나 한 세트거나 그럴 때, 이럴 때. 자, 또 한번 물어봐. 5번 문제입니다.
도로방은요 별로 사실 어렵지 않아. 그냥 보통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줄 알면 돼요. 루트.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책 끝내고 혹시 만약에 질문이 조금 아쉬우면 저 2시에 끝나고도 오늘 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더 해서 일단 이 책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가지고 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에 만약에 욕심 나는 친구는 시험 기간에 살짝 꺼내가지고 틀린 것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 주셨을 거예요. 처음이었잖아.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오답 확인 열심히 해야 돼. 항상 이제 왜 틀렸나 를 잘 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또 물어볼래요? 네, 155쪽에 15번. 자, 1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질문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럼 혹시 이 문제 말고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 풀어본 것 중에 평행사변형 개수 문제 기억나세요? 그럼 혹시 이 문제 말고 질문 한 개만. 이 문제는 풀 줄 아세요? 그럼 혹시 이 문제는 한번 말로 해볼까? 혹시 이 문제는요, 정답을 기호로 말하면 뭐라고 쓰면 돼? 이것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사면 기본적으로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가 만나서 생기는 거였잖아. 그치? 자, 방금 질문한 그 문제 갑니다. 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이 문제 있잖아. 신기한 거. 자, 이렇게 제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기둥이거든요. 혹시 확대해서 보시면 그 문제를 안 보이세요? 즉, 이 그림에는 방금 그 문제가 몇 개 들어있다? 그럼? 3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확대해서 보시면 방금 그 문제가 3개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각각 풀어서 더하시면 돼요. 정리가. 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처음 풀면 많이 질문하세요. 뭐 꽤나 약간 유명한 문제인데 앞으로도.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 확대해 볼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방금 그 문제예요. 평행사변형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한 3개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혹시 여러분 봐봐. 동희진아, 이 말 어때요? 솔직히 이 정도 상황이면 노가다 가능한 거 아세요? 혹시 여기 안에 평행사변형 몇 개 들어있게? 여기 하나, 둘, 3개 들어있잖아. 사실 얘는 그냥 노가다도 가능해요. 뭐 몇 개 안 들어있으니까. 그쵸? 혹은 기호로 쓴다고 치면 2C2 곱하기 3C2 되겠죠. 세로선 2개에다가 가로선 3개니까. 계산해보시면 똑같이 3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이 정도는요, 노가다도 괜찮고요. 혹은 이제 배우신 대로 공식을 딱 이용해보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 봐봐, 혹시 여기 위에는 몇 개 있어요? 보시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평행사변형인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평행사변형. 이런 건 세면 안 돼요. 평행사변형은 이제 이렇게 그룹 하나, 그룹들, 그룹들, 이렇게 3가지 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외우는 거야. 통째로.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시험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전교 1등이라고 만족할까? 본인 공부한 양이 돼. 그게 진짜 불가능해, 사람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때까지 뭘 할 거냐면 최대한 그 빈 공간을 다 채워가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공고히 하시면 되고 몰랐던 게 나올 때마다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야.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모르는 게 많지가 않게 돼. 어차피 새로운 책을 사도 그렇고 문제는 비슷하거든.
개나 되나.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 풀 게 없을 정도로. 시중교재. 근데 나중에는요, 왜 빨리 풀 수 있냐면 문제집이 다 똑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사실 이제 대충 알잖아. 넘어가는 거 그냥. 나 풀 줄 알거든. 새로운 것만. 새로운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는 이제 풀 게 없어. 다 알아, 웬만하면. 오히려 새로운 게 없어요. 문제집에.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새롭지만 나중에는 새로우면 안 돼요. 반갑다 또 하는 거지. 자, 또! 질문 없나? 19번이요. 자, 이거 질문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힌트는 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 기말 시험 범위잖아. 일단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19번은요. 이게 이제 기말 시험 범위도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함수에도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함수가 몇 개냐.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문제거든. 혹시 1번은 푸셨나요? 자, 한번 일단은요. 저희 오랜만인데 함수에서 많이 쓰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 특히 정의역과 공역이 몇 개 없을 때는요. 화살표 모양을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가 있잖아요. 혹시 오랜만에 1대1 함수가 뭔지 기억나세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만나야 돼?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함수는 맞아? 그러니까 함수로 만든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함수의 조건은 여기서 있는 거고 여기가 뭐로 가냐에 따라 이제 그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번 문제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세볼 건데 그럼 1대1 함수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1대1로 가는. 자, 어떻게 셀 거냐면 이제 경우의 수를 세볼 건데 자,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A부터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자, 4개라고 쓸게요. 어쩌면 사건이 지금 3개라고요. A가 갈 수 있는 거 하나, 사건 하나, B가 갈 수 있는 거 사건 둘, C가 사건 3개. 그러니까 사건 3개짜리 문제예요. 그리고 자, B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B가? 요게 이제 1대1로 간다고 치면 얘가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글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 빼줘야 됩니다. 3개. 그럼 자, C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거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 세트거든. 이게 다 그어진 게 한 개잖아요. 그쵸? 곱해보시면 요게 몇 개다? 24개. 즉 요게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총 24가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는. 그럼 이해돼? 그런데 자,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이제 2번. 이 조건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진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일단 먼저 혹시 이 조건 혜린아 이해를 했어요? A, B, C가 저렇게 가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요 2번 조건 되는 건가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 FA가 2잖아. FB가 1이고 FC가 3인가 맞나?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돼야 안 돼? 얼마 주세요? 이것도 안 되겠지. 왜 안 돼? 1대1. 자, 참고로 2번 문제는 1번 가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 2번 볼 때 1번을 볼 필요 없어요. 1번, 2번 다른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조건이 딱 이거 하나예요. 1대1인 거든. 근데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맞는데 이유를 잘못 말했다고. 1대1이 나오면 안 돼. 저기서 왜 안 되는데요? 소명 왜 안 돼? 응? 그렇죠. 이거는 돼야 돼 지금. 크건데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게 되는 상황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약간 이럴 때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무조건 계속 말하는
무조건 그림과 함께 하시고 예를 들어보라고요. 나는 항상 예를 들어봐요. 기억나? 저는 항상 이웃이든 뭐든 항상 나는 어떤 그림을 간단히 그려봐. 그러니까 몇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런 사람 많아. 이런 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말로 하자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말로 하자면 이게 원래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원래 혹시 여러분들 함수에서 증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증가한다.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이렇게 증가하게끔 가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사실 이해했잖아.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거 노가다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이 조건이 빡빡해서 몇 개 없어요. 한번 몇 개 그어보시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개 있을까요? 혜리나? 이거 쉽지 않을걸? 노가다 보이죠? 첫 번째, 한 개. 한 개. 두 번째, 이것도 가는 거지. 두 개. 세 번째, 이것도 가는 거죠. 세 개. 네 번째, 이것도 가는 거죠. 총 4개밖에 없어요. 노가다를 해봐도 돼. 이 문제는 약간 사실은 이 조건을 이해하는 순간 아 이거 빡빡한데?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몇 개 없습니다. 혹시 가졌어요? 맞아요? 자, 몇 개 없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 어떻게 푸는 게 의도냐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힌트를 드렸을 거야. 어쩌면요. 자, 보기에 따라서 보세요. 보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 크기 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크기 순으로 가요. 이 화살표가. 그렇죠?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말 이해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뒤에 4개가 있잖아.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아볼게요. 그럼 이제 A가 가는 거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고요. B는요? C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다? 정답은 이거겠죠. 뒤에가 4개가 있잖아.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만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만 주시면 순서는 제가 정해줄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이 문제가 이제 유명한 조합 관련 문제예요. 4개 중에서 뭐 3개만 뽑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 예를 들어 제가 3개를요, 동진아, 이렇게 3개를 뽑으면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동진아, A는 어디로 가야 돼? B는? C는? 정해져 있다고. 얘는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등호 나왔다, 조합 문제. 그러니까 저 부등호 역할이 순서를 정해주겠다는 거야. 크기 순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이해도 해보시고, 노가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합 문제구나 라고 해라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해가. 요게 이제 함수도 아마 기말 시험 범위니까 이제 딱 같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함수랑 경우에서 콜라보 문제입니다. 함수의 종류 관련 문제. 자, 또 질문하세요. 오늘부터 시험 대비죠. 사실상 복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이건 2학기 때 좀 냉정히 말할게요. 2학기 때 못 치고 나갔잖아. 여러분들 그 성적 유지될 겁니다. 어떤 성적이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 내가 1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성적 유지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2등급이 나왔다. 웬만하면 이제 그 성적이 이제 뭐 유지하실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한 4등급이 나왔다면 4등급이 유지가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오랜 경험담이야. 여러분 부모님 뭐라 하면 잔소리잖아. 저는 뭐랄 이유도 없고 경험담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선배도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지? 1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이제 피가 마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 너무 만만히 봐. 수학이 과목이 끝이잖아요.
5개. 지금 뭐 끝낼 거니까. 자,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자, 풀어보신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답안지도 참고하시고요. 답안지도. 이런 질문? 또 없어, 몇 번? 자, 21번님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빨간 색깔 붓을 2개, 파란 색깔 붓을 3개, 노란 색깔 붓을 1개 중에서 자, 여기까지 끊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마침 색깔펜이 3개 있는데 노란색이 없는 관계로 노란색은 초록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색깔펜 없으면 그냥 뭐 이제 일단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쳤단 말이잖아. 이게 이런 느낌이야. 그려볼게요. 서로 다른 붓을 빨간색 2개. 다르다는 것도 티를 낸다고 치면 문자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 거 3개. C, D, E라고 쓸 거 뭐 3개 있고요. 노란 거 1개. F. 자, 총 6개가 있네요. 느끼라고 봐. 6개 있구나. 여러분 6개 있는 거야. 그런데 뭐 하겠대요? 자, 조건 나옵니다. 빨간 붓을 2개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어허. 일단은 뭐 시키는 대로 요게 그 제한 조건이란 뭐지? 시키는 대로 넣겠습니다. 자, A, B 들어오세요. 포함했고요. 그 다음 4개를 뽑을 거야. 아하. 여기까지. 자, 이거 2개는 일단 포함이 됐죠. 그 다음 4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혹시 여기서 추가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그거 기호로 치면 뭔지 아세요? 요거 몇 개냐는 거예요. 제한 조건인데 까먹으셨나? 4시 아니에요? 이 말 이해돼요? 전체가 6개가 아니라 이미 2개 들어와 있고요. 전체가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자고요. 4시 2. 뽑기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2개가 들어온 거 맞죠? 들어왔습니다. 뭔가 2개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라?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뭐 빨간 구슬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해줘. 이웃하지 마 전략을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웃하지 마. 먼저 얘네 둘을요 배열하는 거지. 맞아? 얘네들 배열하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2패까지. 그리고 곱하기 이 A, B를 어디에 넣으면 돼? 여기 사이사이에 넣는 거 맞아요? 이거 몇 가지죠? 배열하는 거? 여기 정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봐봐. 저는 철저하게 이걸 도구 쓰는 거야. 나는 순열 조합이 나는 도구가 사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확통분합 이걸 정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줄까 그런 상태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병에서도 하고 뭐 집합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한 2-3달 하잖아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도구야 나한테. 다시 한번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해봤어요. 총 6개가 있었는데 A, B는 반드시 포함을 해서 4개를 뽑겠대요. 요게 저희가 배운 제한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2개를 더 뽑는 거니까 4C입니다. 6C가 아니라 2개를 들어왔으니까 제한 조건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4개를 배열할 건데 순열입니다. 배열할 건데 이웃하지 마의 전략을 쓴 거예요. 이해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 조합을 배웠잖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새로운 문제도. 왜 저는 시키는 거 했어요. 끊고 할 거 하고, 끊고 할 거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또 질문 해봐.
지금 좀 해놓으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10월 달에 또 할 거잖아요. 이렇게 못해. 죄송한데 일을 자세히 못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자, 질문하세요. 위에 거 20번 도와드려요. 자, 위에 20번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마 숙제 베이직은 여기가 조금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번은요 집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숙제로 나갔을 건데 이 집합도 경우의 수에서 조합 쪽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집합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합 1, 2랑 집합 2, 1은 같다라고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뽑아만 주시면 돼요. 배열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집합은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머릿속에 일단은 P가 좀 집합 나오냐 조합 문제인가? 조합 문제인가? 물론 이제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아. 뭐 혹시 모르죠. 일단은 조합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자, 오랜만에 조건 지시법인데 뭐 이거 한번 나열해 보시면 1부터 이런 것도 제가 말하는 일종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그림이라 칠게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니까 잘 보자고요. 뭐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를 부분 집합을 만들 거예요. 앞에서 공식도 배웠잖아요. 2의 10제곱, 이론상 1024개 있습니다. 즉 1024개 중에서요. 그 중에서 뭘 찾겠다? 조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원소가 4개입니다. 1, 2, 3, 4, 4개짜리.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안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들어있어야 돼요. 홀수가 한 개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다 있든 적어도 한 개는 홀수가 되는 게 몇 개냐. 그런 문제니까 자 한번 우리 동진이가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자, 이걸 한번 세볼 건데 전략은요. 일단 이 단어 보이세요? 적어도란 말 나왔잖아. 이게 보통 약간 말했지만 좀 이렇게 직접 세는 게 좀 번거로워요. 이게 좀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자, 어떻게 세볼까?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뭐예요? 자, 전체.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4개를 일단 원소로 가지는 전체가 있잖아요. 이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전체에서 뭐를 빼줄까요? 전부 다 뭐인 거? 전부 다 짝짝짝짝짝만 있는 거 있을 거잖아. 뭐 2, 4, 6, 8 그런 것들. 그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럼 뭐 한 개는 홀수가 들어있는 그런 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적어도라는 키워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적어도를 주면요 나중에는 오히려 쉬워요. 이 말을 주면 좀 이렇게 가라는 얘기거든. 아시겠죠? 자, 전체는요 동진아, 전체는 10개 중에서 원소 4개를 뽑아야 되거든. 이거 기호로 치면 뭐죠? 여기가 이제 조합 관련 문제란 거야. P 쓰면 안 됩니다. 배열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빼기. 자, 전부 다 짝짝짝짝 되는 거 몇 개 있을까요? 살아내요. 그 짝수가 5개 있잖아. 그 5개 중에서 4개를 곱사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수열조합을 나는 도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쓸 때 그거 도구잖아요.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특히 뭐 뽑기를 한다, 조합을 쓰는 거고, 배열을 한다, 수열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제한 조건이라던가, 뭐 적어도라던가, 뭐 이웃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죄송하니 전략들을 좀 암기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재경 시간 35분입니다. 한 번 더 없는데. 동경 씨 밑에 있는 맨 밑에 거 혹시 뭐 질문 아니신가요? 질문이에요?
아이, 너가 말 안 하니까 제가 보게 되잖아. 자, 23번도 그냥 내가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조금 어렵다 말았거든요. 사실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 여기 안에 그 직사각형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그 평행사변형이랑.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볼까? 혹시 동진아, 이거 직사각형인가? 이거 직사각형인가? 이거 직사각형인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과 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자, 이거 세로선 몇 개? 2개. 가로선 몇 개?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뭐가 달라 평행사변형이랑? 해봐.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이해하시면 이게 평행사변형 문제랑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개 그려보시면 이거 뭐 다 그냥 보면 선 2개씩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아시겠죠? 한번 계산해보세요. 또! 자, 이 책 여러분들 일단 오늘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구처럼 써, 도구처럼. 나중에 이제 지금은 와닿지 않아. 나중에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없는 문제들을 풀 때는 또 역시나 상황을 이해해서 내가 전략을 세울 거거든. 이렇게 세야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운 걸 식으로 표현할 때 그 도구가 필요해요. 순열을 쓰고 조합을 쓰는 거예요. 때마다. 자, 우리 뭐 소미는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뒤에 앉은 친구보다 앞에가 좀 잘 보여서 그래서 앞에 하면 좋긴 해요. 신경을 쓰니까. 질문 또 없어요? 15. 그래. 너라도 해줘. 우리 질문이 없어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제. 자, 12번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질문 나왔었죠. 앞에 그 2번 문제였나요? 그때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정도는 또 할 만한 게 그냥 방정식을 세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잘 안 쓰는 성질인데 하나 제가 소개드린 게 있어요. 혹시 얘랑 같은 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제가 어떤 성질 하나 소개드리면서 뭐 혹시 이거 기억나? 예를 들어 이거 말고 혹시 이거랑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요런 상황일 때 자, 5로 시작하면 6으로 바꾸시고 뒤에다가 큰 버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좀 각을 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여기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좀 암기를 할게요.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얘 보시면요. 얘도 혹시 요런 상황으로 보이세요? 좀 비슷한 느낌으로. 혹시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C 3 D 20이다. 이렇게 먼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해돼? 그 다음 그림은 뭐다?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제가 요것도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게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것도 가능을 해요. 말이 오래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몇 개를 넣어서 20이 나오는 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M자리를 몇 개 넣어보시면 뭐 이제 쭉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 M자리에 3 넣어보시면 4, C3이잖아. 혹시 이제 이거 얼마인지 바로 아세요? 이거 얼마?
말이잖아. 요거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4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20이 있어요. 20이면 금세 나옵니다. 좀 가다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계산을요, 너무 순진하게 풀지 마. 너무 오래 걸려요. 3차 방정식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요, 얘는 너가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얘는 좀 식으로 갈게요. 얘는 몇 개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혹시 양쪽에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얘 전개해서 이제 얘는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죠. 혹은 이 타이밍에 몇 개 넣어보던가. 20인데 뭐 곱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또! 헤딩 다 끝났어? 질문 끝났고. 자, 지금 시간 41분인데, 42분인데, 그럼 제가 45분에는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오신 요책으로 복습을 시험 대비입니다. 100점을 향해서 복습 시작해볼게요. 정말로 이번에는 여기 친구들 중에 100점 좀 많이 나오길 바래.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구해봤어요? 얘가 5 곱하기 4인 거 아시죠? n이 얼마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전개에서 2항에서 방정식 가능하거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곱하기 뭐잖아. 5 곱하기 4. n이 얼마면 돼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m 값도 구해보시면요. 제가 한번 버려보면 m 아마 5 정도 될 것 같은데? 5 정도면. 5 넣어보시면 6C3이잖아. 얘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20 나오니까 그럼 이제 m 얼마 맞겠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시험에. 자, 슬슬 마무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야 그동안은 조금 집중 못했던 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잘 들으세요. 까먹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딱 40일이 좀 한 40일 남았나? 대충? 한 40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추석이란 변수가 있단 말이야. 난 그게 진짜 좀 마음이 힘들어요. 보통 뭐 추석 끝나고 애들이 또 상태가 좀 이상해져요. 갑자기. 너무 또 오래 쉬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의 변수 중 하나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좀 그래도 뭐 쉬기 말하면 아닌데 어떻게 좀 잘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 10월달 시험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책 꺼내봐.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너무 그냥 좀 쉬기 아쉬우니까 몇 개 한번 복습이죠. 우리가 이번 특강 때도 제가 선행도 안 나가서 심지어 왜냐면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었지만 요거를 좀 같이 했었고 아마 학교에서도 요 근래 했을 거니까 이미 이제 좀 해봤어 몇 번. 대충 느낌 알아요. 자, 페이지는 166쪽 맞나요? 페이지는 이제 166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잠깐만요. 파일이 잠깐만요. 이건가? 근데 이거 맞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 라이트스.
약간 제가 가진 파일이 9판이네요. 심판 좀 후딱 얻어올게요. 어둠의 루트. 네. 이게 약간 어둠의 루트가 있잖아요. 잘해주세요. 제발요. 여기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맞나? 잠시만요. 뭔가 이거 소리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번 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거기 책에 보시면 일단 이번에 이거 책 알아서 맞죠? 저 혹시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씹어볼게요. 이거 파일 맞네. 이거 맞네. 그럼 혹시 여러분도 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번호가 1336번 맞나요? 다들? 혹시 맞아요? 이 책이 최신이구나. 이 책이 있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맞네요. 제가 이상하네. 자,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일단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데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숙제를 넘겨드릴게요. 이제 이것까지 풀 이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자, 일단은 페이지마다 컨셉 몇 가지만 소개드릴게요. 뭐 위에 있는 거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제가 보통 이런 걸 잘 안 읽어요. 왜 그냥 내가 나름 설명하는데 이제는 다 배우고 왔잖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 읽어볼게요. 자, 1번. 읽어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걸 이용해서 식 만들기.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그거를 절대로 그냥 안 줄 겁니다. 어떻게 이제 간접적으로 줬을 때 얘네들을 꺼낼 수 있으면 꺼내신 다음에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식 만들기.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게 제가 이제 이번에 함수 설명할 때 표현드린 것 중에 일반형이라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한 겁니다. 거꾸로 이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죠. 2차 함수 하듯이 해서 모양을 바꾸시면 되고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물론 외우면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요런 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요. 그냥 식 바꾸는 걸 빨리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외울 친구는 요게 이제 일반형 버전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암기하는 거. 좀 안 예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쨌든 원의 뜻. 원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모아놨다. 어차피 이 뜻으로 제가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다음 장 일단은 여기가 이제 식 만드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식을 만드는 유형 중에서 특별히 접한다 기억나? 접한다 유형이 있는데 x축에 y축에 둘 다 이런 접한다 유형이 나오니까 얘네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11-3번이 이제 약간 이게 새로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위치 관계인데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보시면 크게 첫 번째 방식 DR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표, 이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원에서는 이제 판별식도 가능한데 잘 안 써. 그러니까 DR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밑에 있는 판별식도 가능은 한데요. 저거를 더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 물어보시면 각각의 상황마다 유형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기억나세요? 현관 문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접선이 중요하죠. 얘는 중요한 상황이고 이 상황도 기억나? D 플러스 R, D 빼기 R.
최대값. 근데 그런 이제 각각의 상황마다 유형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고 오른쪽에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D 앞으로 그 D 구할 때 지난번 시험 범위긴 한데 이 거리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은요. 오늘은 안 할 건데 시간이 없어요. 요 마지막 내용이 이제 접선. 방금 보신 것 중에 접한다가 제일 어쩌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접한다를 따로 떼가지고 크게 몇 가지 유형 밑줄만 넣어볼게요. 크게 3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기울기 유형이다 보니까 기울기를 줘요. 기울기가 2일 때 접방 구해라. 뭐 이런 유형. 두 번째가 뭐 위의 점. 보통 이 위의 점이 이제 접점을 말하는데 위의 점을 주고 접선 구해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다? 여기 있는 바깥점. 근데 저는 바깥점 혹은 이제 문제에서 그었다. 요거 실제로 요 3번이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3번은 조금 이제 따라가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하실 거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식도 뭐 이런 이제 공식도 존재하더라. 이런 공식도 아시길 바라지만 이제 과정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여기까지가 원이야. 그러니까 대충 크게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식 만드는 거. 두 번째 위치 관계.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 요 3가지를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188쪽 가보시면 근데 몇 문제가 쭉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뭐 워밍업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1374번입니다. 제가 뭐 1.3배속이라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빨리 가고 싶진 않아.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참고로 말할게. 이번 2학기 때는요 메인 교재를 딱 한 번만 쓸 건데 물론 자기스토리 아니고요. 약간 요 정도 난이도의 한 번만 쓸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오래 안 걸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 그걸 좀 빨리 할게요. 이번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이제 1학기 때 해보신 것처럼 거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교과서랑 그 수업 재료 있잖아. 수능 기출, 중단원.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요 근래 뭐 수행 평가를 풀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거 뭐 지금은 그냥 뭐 답안지를 참고해서 풀더라도 그거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1374번입니다. 근데 이거 새친 건가? 옛날 책. 이거 말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가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약간 준비운동 그런 건데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지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절대로 그냥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잠깐만 이 문제는 똑같나? 아 진짜 똑같네 이거는. 자, 얘랑 풀어보시면요 승우야 몇 번 나오니? 자, 한번 시키는 걸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혹시 아연아 정답 몇 번 나오세요? 여러분들 3번 나오신 거 맞나요? 네. 자, 여러분 이것도 못 풀면 죄송한데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 문제예요. 자, 시키는 게 뭐야? 자,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안 주고 첫 번째 중심은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준 거니까 y값이 뭐일 때 y값이 0일 때 만나요. 이거는 지금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y자리에 0 대입하시면 그때 x값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0이 중심이다.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지름이 안 나와있고 이 말이 나와있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값이 0일 때 0,4를 지나준다. 0,4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쵸? 마무리해보자면 이걸 가지고 식의 뼈대를 만들겠습니다. 보통 중심이 나오면 중심으로 뼈대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다 0,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 보시면 r 제곱이 얼마다? 25다. 자, 우리 친구 틀린 거 발견했어요? 2번 골랐죠? 여기 맞다는 거야. 흐름 이해돼?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384번. 보러 대빵크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가진 책이랑 번호는 다른데 그래도 문제 똑같은 것 같아요. 1375번입니다. 잠깐만.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나올까요, 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가 좀 재밌는 게 그 3단원이 원래 도형이랑 같은데 앞에서 배운 점선이 안 나오지 않아요. 뭐 앞에서 배운 평행이다, 수직이다, 혹은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같이 곁들여 나와요. 점항기를 주고 싶은데 내분점으로 네가 구해봐라. 뭐를 틀려야겠죠? 지금부터 본 게임이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까먹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42번. 네 번째.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오랜만에 내분점, 자, 내분하는 점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오랜만에 복습, 자, 기본 세팅. 보통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마 내분점, 외분점 외울 때 약간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1대 2면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1, 2, 1, 2, 반대편도 1, 2, 1, 2.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각선끼리 곱할 거거든. 자, 여기 할 때는, 자, 여기 할 때는 이제 X쪽을 볼게요. 자, 요거의 대각선은 0이겠죠? 분자에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의 대각선은 3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할 때는 얘네 둘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의 대각선은 6이고요. 얘는 0이고요. 여기서 햄이나, 자, 내분점은요, 더하기로 끝내, 빼기로 끝내? 내분점은 더하기로 끝내시면 되고, 외분점은 빼기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3분의 6, 3분의, 뭐야, 이렇게 되네. 2,2인가요? 요게 중심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를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오른쪽에도 뭐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1378번 하나 해볼까요? 모두 중심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위에 있다. 뭐 이 위에 있다는 많이 봤었거든. 지난번 시험 범위에도. 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혹은 어떤 함수 위에 있다. 요거 나왔을 때 문자를 빌려 쓰면 됩니다. 해봐. 시간 1분 10초 드릴게요.
일단 먼저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시키는 걸 하시면 되겠죠. (1257번입니다) 1378번. 아이, 번호가.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유형은요, 위에 뭐 제목이 써있긴 한데, 뭐 중심이 어디 직선 위에 있다, 뭐 이런 유형이래요. 어쨌든 뭐 중심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봤더니 중심이 Y축 위에 있단 말은, 동진아, 중심을 뭐라고 줄 수 있게? 중심 뭐라고 줄까요? 0, 뭐 A 뭐 이렇게 두는 거 많이 봤잖아. 이렇게 해서 식의 뼈대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중심을 한번 0,A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 수 있겠죠. 반지는 모르면 R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론상 연립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얘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16 플러스 A제곱은 R제곱 맞나요? 시간아. 그 다음 얘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플러스 1은 r제곱.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와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시험 범위 대입법 쓸게요. 자, 혹은 그냥 두 개 빼면 되겠는데요. 다시 보니까 두 개 그냥 이렇게 빼겠습니다.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빼보시면 요거 계산하면 10이거든요. 16 빼기 10은 6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2a가 0이 나와서 a값 바로 할 수 있어요. a값 3 대입하시면 r값도 구할 수 있겠죠. 해서 식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 만들어 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5의 제곱 맞나요? 얘를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기억 중심은 0,3이다 맞고요. 니은 4,6을 지난다. 대입해 보시면 4,6 16 플러스 지나네요. 지난다. 3번 둘레 길이니까 반지름 2파이 r입니다. 10파이니까 D가 틀렸네. 이렇게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자, 3번 맞은 친구.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은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식 만드는 유형이야. 식 만들기. 다음 장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260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유형은 제가 매번 별표를 친 유형인데 죄송합니다. 1200이 아니라 다음 장 죄송 여기 1382번 죄송합니다. 이 책을 자꾸 보니까 내가 어떡하지? 1382번 요게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제가 오늘 별표 치는 지름의 양끝점 이라는 유형이에요. 아마 여기를 학교에서 배워봤을 건데 이게 원에서 나오는 유형인 거지. 지름의 양끝점을 줘도 중심과 반지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거 그냥 보면 대충 알잖아요. 자, 근데 역시나 이 문제를 보는 이유는 앞에처럼 또 대놓고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놓고 안 줘요. PQ도 네가 좀 꺼내오고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어도 그냥 줄 거잖아. 이거 왜 그냥 줘? 점을 주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뒤에 이동도 배우잖아. 심지어 뒤에서 이 문제는요 이동까지 시켜요. 뭐 X축으로 대칭한 걸 P, 원점 대칭 Q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돼? 혹은 병행 이동하고 P, 뭐 대칭하고 Q 이렇게.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 나도 모르겠어. 일단 그냥 안 준다는 거야. 자, 지금 양극점 문제입니다. 자, 조단 해볼게요. 자, 먼저 이번 문제는 이제 아까 나온 적 있죠. X축과 만나는 점 P. 즉 Y값이 0일 때 그때 X값 12,0이겠죠.
반대로 y축과 만나는 점 q. 자, 얘는 0,10이 만나요. 그리고 자, 지름의 양끝점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대충 그릴게요. 나온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선이야. 중심은 좌표가 얼마기? 그쵸? 얘네들의 중점. 지난번 시험법이지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점을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뭐 요거 두 개 가지고 지름 구해서 절반 하던가 혹은 요렇게 두 개 길이 재면 되겠지. 자, 길이 재보시면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길이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온다? 6루트이 나오겠죠.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시면 몇 번 나오세요? 공진아? 4번 나오시나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자, 밑에 봐야지. 자, 오른 밑에 있는 138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꽤나 유명한 유형이죠. 탁 보면 이제 뭐 할지 알아야 돼요. 1383번. 지금 하는 컨셉이 딱 그거야. 식 만들 줄 아는지. 원의 방정 식 만들 줄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책에 있는 모든 유형을 다 외우세요.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한시 조금 넘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아직 여러분 여유 있잖아요. 머릿속에. 자, 40초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중3 때 2차 함수랑 좀 문제가 비슷해요. 그 2차 함수랑 비교하자면 2차 함수의 꼭지점 포지션이 여기 중심이거든. 그 당시에도 꼭지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중심 주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도 꼭지점을 그냥 안 줘. 축의 방정식 혹은 뭐 증가 감소 그렇게 막 좀 나온 것처럼 여기도 뭐 지름의 양끝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느낌, 세 점 주는 문제. 세 점을 줍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제가 이 문제 여러분들 한 두 가지 풀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한 개만 알았으면 나머지 한 개도 한번 이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거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중심을 몰라요. 중심이랑 관계가 없는 아무 지점이야. 그치? 자, 이렇게 나올 때는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첫 번째 풀이 뭐를 이용하자?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본 모양 중에서 소위 일반형이라고 해서 다들 혹시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아시죠? 요게 이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모양이에요. 요거 하나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제곱 쓰면 되고 x의 계수 몰라요, y 계수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문자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3개는 요 점 3개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0,4 저런 게 하나 껴있으면 좀 그나마 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1,5 대입하시면요, 암산하겠습니다.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0,4. 0,4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3,1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식 3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이런 3개짜리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죠? 자, 이 경우는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C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대입해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 자, 암산해 볼게요.
자, A. 자, 4B랑 5B를 빼시면 B가 되겠죠? 그리고 16 더하기 26, 42가 되고요. 요렇게 해서 연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립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하나 정리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가 얘 대입하시면요. 암산하겠습니다. 3A 빼기 2B 16 더하기 10이니까 26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식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이 가능은 한데 조금 생소한 연립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하나 정리해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뭐 흐름 이해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3B네요. 3B고 이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다른 풀이는 아마 요 근래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말고 다르게 풀 수가 있어요. 보통 답안지는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거든요. 어떻게 풀죠? 두 번째 풀이는요. 자, 한번 우리가 어쨌든 원의 뜻, 자, 원의 뜻을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원의 뜻. 자,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자면 지금 여기에 A라는 점 어딘가에 있고요. B라는 점 어딘가에 있고요. C라는 점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심을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이 중심 모르는 거를 뭐 A, B라고 할게요. 뭐 있을 거니까. 그치? 즉, 여기가 지금 A, B 맞아요? 제가 중심에다가 이름 하나 줄게요. P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자, 원의 뜻이 뭐냐면, 저 보세요. 원의 뜻이 뭐냐면, 자, 아연아, 여기서 A에서 길이를 잰 거랑 B에서 잰 거랑 이거 다 어때요? 이걸로 식으면 안 돼. 이게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똑같은 이게 아니면 원이 아니야, 애초에. 즉, 다시 말할게. 얘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할 줄 알잖아. 거리를 구해서 여러분들 기억나? 1학기 때 이것도 연립 방정식이야. 이것도.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은 중2 때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돼? 아무렇게나 두 개 쪼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거리 구해서 제곱해서 정리해 보시면 아마 이제 A,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하고요. 한번 두 가지 풀이 정리해 봐.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게 아마 답안지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풀면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연립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 풀이는 답안지에 있는 풀이, 학교 풀이입니다. 중심을 A, B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AP랑 BP랑 CP랑 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연립이긴 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예뻐집니다. 한번 계산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 14분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 자, 2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내용 나갈게요.